2020년 시장 전망하는 내용에 아람코, LNG, 살람 알라이쿰 이렇게 적었는데 살람 알라이쿰이 뭐냐고 질문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냥 아랍어로 안녕하세요 뭐 이런 인사말이고요. 저도 아랍어 잘 하지 못하지만 나름 생존 아랍어를 중동 현장에서 1년간 썼던 입장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올해 말에 그러니까 사우디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고 그리고 공모 밴드도 나왔어요. 1.6 트릴리언 달러에서 1.74 트릴리언 달러 이 정도로 공모가 밴드가 나와서 상장하면은 세계 기업 중에서 시가총액 1등 되는 거고요. 아마 사우디 경제 전체가 상장한다고 봐도 무리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상장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람코는 2016년까지는 법인세가 90%였는데 그래서 소위 말해서 버는 돈이 없었는데 17년부터 법인세율을 시가총액 100조 원 넘는 자본 100조 넘는 기업들은 법인세율이 50%로 낮아지면서 2017년부터는 이제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고요. 작년 기준으로는 3,500억 불 매출에 2,200억 불 영업이익 그리고 1,100억 불 당기순이익을 냈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못한데 어쨌든 순이익 기준으로는 100조 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한 200조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법인세가 50%니까 순이익 100조 원 약간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람코 상장은 2016년부터 추진이 되었었는데 그래서 2017년 연간 전망을 하는 자리에서 저는 그 당시에 삼성 엔지니어링을 2017년에 최선호주로 커버하면서 이제 자료를 썼었는데 그때 로직이 중동의 발주가 미국의 셰일 붐 이후에 그 많은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본토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중동 시장을 생산 기지화했던 그런 여러 발주 흐름들이 13년, 12년부터 끊어지게 되다 보니까 중동 시장이 굉장히 공허해지게 되는데 그 부분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중동의 비석유 부분에 대한 의존도를 좀 높여야 되겠다. 석유 부분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유가가 깨지다 보니까 재정이 이제 박살나게 되고 그런 부분 때문에 비석유 쪽 투자를 늘리겠다는 그런 생각을 16년부터 했는데 그래서 연간 전망할 때 이제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 뭐 족보부터 시작해서 파면서 이거 나오면은 저희 되게 좋아진다 이러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을 최선 호주로 말씀드렸었고요. 그 당시 3회는 12,000원 정도 했는데 목표가는 한 18,000원 정도 했었고 어쨌든 18,000원까지는 상반기에 2017년 상반기에 갔습니다. 갔는데 2017에 상장하겠다는 사우디 아람코는 상장을 계속 이연시켜서 한 2년 동안 끈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올해 최종적으로 올해 말에 지분 0.2% 정도 이 정도를 개인 주주들한테 먼저 상장하고 내년에는 기관들한테 매도를 추가적으로 셀당 할 것 상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내년에 한 5% 정도까지 할 것 같고요. 그런 상장 재원을 토대로 얼마 전에 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그 사우디에서 삼성물산이 리야드 메트로라고 이제 지하철 노선도 4개 연속해서 짓는 게 있는데 그게 13년에 나왔던 전 세계 모든 프로젝트 중에서 제일 거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280억 불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지금 물산이 하고 있는데 거기 현장 가가지고 이제 서울시 2분의 1 정도 되는 사이즈의 신도시를 건설하는 거를 또 얘기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것도 9조 원 정도 되는 공사인데 그래서 언론에 얼마 전에 화두가 되고 이렇게 했는데요. 중동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인프라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고 사실 신도시는 20개 이상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걸 다 발주할 돈은 없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도시는 네옴이라는 신도시인데 그거는 무려 500조 이상 투자하겠다는 이런 아시죠? 중동이 아라비안 나이트로 거짓말이 굉장히 능한 거 이제 그런 수준의 투자 계획을 밝혀가지고 손정희 부회장도 부르고 이러면서 2018년도에 굉장히 거대한 행사도 있고 등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전체 발주 시장이 다 나온다는 걸 떠나서 중동에서 다시 발주가 좀 살아난다는 게 우리나라 건설업체한테는 좀 호재라고 느껴지고요. 반대로 말하면은 그런 게 없으면은 지금 저희가 올해 GDP 국내 건설 투자 감소하는 것도 보셔서 아시겠고 내년에 분양가 상한제 4월 말 이후에 시행되는 것도 다들 아실 텐데 그리고 그저께 대통령 발언도 부동산을 건설 경기 부양으로 쓰지 않겠다 약간 이런 발언을 해가지고 주택 쪽에서는 여러 가지 우호적인 정책을 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좀 들고요. 토목에서는 SOC라든가 이런 부분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건설업체들이 최근에 먹거리가 좀 사라지면서 신규 수주에 대한 그런 불안이 다시금 올라오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뭐 죽으라는 법은 없는 건지 어쨌든 다시 해외 쪽에서 3년간 펜딩되던
이런 대규모 사업들이 다시 논의가 되는 부분이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제 아랍어로 인사를 한 거죠. 그지만 한글로 썼기 때문에 못 읽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LNG는 종전에도 들으셨겠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LNG 시장은 굉장히 호황인데 사실 건설은 LNG랑 별 상관이 없었습니다. 상관이 없었는데 대우건설이 최근에 LNG를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니 그 부분도 한국 건설사의 신규 수주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 두 개 부분을 넣었습니다. PT의 주요 아이디어는 다 말씀드렸는데 이 그림으로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2004년부터 14년까지 유가 100불 시대에 석유 부분에 대한 투자와 주로 상유 쪽으로 굉장히 투자가 많았었고 화학도 ECC 중심으로 많이 건설을 했고 정유도 그냥 기술력을 자랑하는 정도로 중동에 많은 국영 석유 기업들이 있지만 그냥 크루드만 팔면 되는데 굳이 리파이너리 지었던 이유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석유만 캐서 파는 그런 하급 집단은 아니고 우리도 기술이 있어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고도화하고 그 다음에 환경 기준 맞추고 그리고 다운스트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체계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그런 변화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에서는 아예 원유를 집어넣으면은 케미칼까지 한 방에 나오는 OTC라는 그런 신규 플랜트 사업도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피드를 지금 하고 있고 발주 2020년 이후에 발주 과정에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 때는 중동에서 석유 캐면은 천연가스가 같이 나왔고 석유 유정에 있는 천연가스는 아무래도 탄소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에탄 함량이 높을 수밖에 없어서 중동 내 가스전은 에탄 크래커를 짓는데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뭐 에탄만 나오는 게 아니라 메탄가스 엄청 나왔었기 때문에 IPP 같은 그런 가스 복합화력 사업도 아주 많이 했었고요. 저게 12-13년 우리나라 수주 풀이었는데 지금은 중동 전역이 천연가스 쇼티지 상황이고요. 심지어 LNG 수입하고 카타르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에서 가스가 부족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랍에미레이트 등등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가 LNG를 수입하는 것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스가 잉여롭지 않은 그런 국면이 됐고요. 아래쪽이 중요한데 글로벌 기업이 당시에 중동을 생산 기지화하면서 JV 차리고 저희로 치면은 연결법인 설립해가지고 중동에다가 공장 짓는 이런 게 트렌드였는데 쉐일붐 이후에 미국 기업들 전부 철수하고 그래서 저희가 완전 공허화됐다는 말씀드리고 2020년부터는 다운스트림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IPO로 대표되는 국가 발주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뭐 원전 신재생 신도시 인프라 아까 제가 키디아라는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 서명한 그런 신도시를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이제 수치 감각이 있는 분들은 서울시 면적 절반이라고 하면은 330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데 평수로 따지면 1억 평 정도 되거든요. 1억 평 정도 되는데 그거를 9조 원에 공사한다고 하니까 평당 9만 원을 들여가지고 신도시를 건설한다고 하셔가지고 평당 9만 원으로 어떻게 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땅을 한번 다지면은 그냥 9조 정도 쓸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공사를 한다 그래서 제 생각에 그래서 그 정도 면적은 수백조 들어가거든요. 수백조 들어가는데 그냥 아마도 공사비는 이제 서서히 증액이 되겠죠. 아니면 그 면적에 약간 거품이 있던가. 그래서 뭐랄까 그 500조 들어간다는 그런 신도시 했던 것처럼 지금 서울시 절반 면적 개발하는데 9조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마 조그만 그런 테마파크 같은 거 만드는데 그 정도 금액이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20개 이상의 신도시가 계획될 예정이고요. 또 PF 되고 LNG는 뭐 미국 쪽은 이제 저희가 진출할 수 없는 그런 시장인데 호주도 좀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미국이나 호주를 제외한 나머지 나라의 그런 LNG들은 저희가 진출할 만한데 특히 아프리카 계열이나 아니면 뭐 카타르 이런 나라의 LNG들은 저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시장이 좀 좋아지다 보니까 뭐 LNG 쪽으로는 대우건설을 탑픽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 아람코 IPO라든가 중동의 플랜트 EPC가 돌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좋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지난 2013년부터 2019년 시장 전망할 때는 부동산 얘기가 빠지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제 내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뭐 물량적인 측면에서는 올해보다는 그 신규 수주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토목과 SOC는 좀 올라갈 거로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 2015년에 국내 건설 투자 좀 살아났을 때 뭐 시멘트, 레미콘, 철근이나 엔지니어 업체 같은 그런 기업들의 주가가 좀 좋았었는데 내년에도 미니 정도로 SOC 올라가고 그런 부분으로는 약간 미니 호황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주택은 신규 수주 감소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택 쪽은 썩 좋아 보이진 않고요. 토목 중심으로는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예상되는 프로젝트들은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사실 이보다 훨씬 많은데 그냥 지도로 표현해야 되다 보니까 저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 수도 리야드 왼쪽에 있는 키디아 엔터도시 구조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먼저 NCC들인데 그 중동에서 최초의 납사 크래커들을 건설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쿠웨이트의 알주르에 60만 배럴 정유 공장에 NCC를 붙이는 게 150억 불 투자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아부다비의 루아이스라는 공단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40만 배럴급 정유 공장이 작년 초에 준공이 됐는데 뉴스를 알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 준공 되자마자 불이 나가지고 공장이 다 타버렸어요. 그래서 그 GS건설이 그 보수 공사를 하는데 한 1조 원 정도 수주를 해서 작년 말부터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게 건설되면은 로아이스 쪽에서도 40만 BD 캡파업이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다운스트림 발주가 있을 거로 생각되고, 그리고 오만도 20만 배럴급 정유 공장을 건설 중에 있습니다. 21년 전에 준공되는데 여기에도 NCC가 붙고요. 그래서 중동 내에서는 최근에 NCC를 붙이는 게 트렌드입니다. 그리고 사우디 왼쪽에 보시면은 사우디 얌부라는 신도시에 크루드 오일 투 케미칼 COTC 기준으로 300억 불 투자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중동의 화학 플랜트가 몇 년 만에 여기 차트 보시면 짙은 녹색이 화학인데 13년 이후에 발주가 거의 없었는데 거의 한 7년, 8년 만에 화학 발주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해서 좀 기대가 됩니다. 중동의 화학은 05, 06, 07년, 10년, 11, 12년 발주가 좀 있었고 그 이후에 한참 쉬었어요. 한참 쉬었고요. 20년 이후에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저 금액이 안 커 보일 수는 있지만 저희가 입찰할 수 있는 풀이라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공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부분에서는 중동 전체는 천연가스 쇼티시이기 때문에 가스전에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발주가 조금 있고요. 카타르만큼은 가스가 잉여 국가인데 카타르는 이란이랑 같이 원래 천연가스전을 공유하는 나라에서 최근 이란에 대한 그런 제재가 심해지면서 카타르가 다시 한번 그 캐펙스를 대폭 늘리는 그런 전략적인 행보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카타르는 지금 LNG를 전 세계 시장에 7,500만 톤 정도 팔고 있어서 세계 1위의 LNG 수출국인데 최근에 호주한테 그 지위를 내줬거든요. 호주에서 나오는 LNG로 한 6천만 톤 캡파업을 해버리니까 이제 호주한테 졌는데, 그래서 카타르도 이거를 2025년까지 1.1억 톤으로 현재 기준으로 3,500만 톤 이상 증설하겠다 이렇게 밝혔고, 올해 12월 달에 800만 톤에 대해서 신규 EPC 발주 입찰 초청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우건설이랑 현대건설이 참여할 예정이고요. 이런 LNG 공사는 저희가 간 적은 없는데 이게 LNG 액화 같은 그런 고급 시설에 가면 좋은데 아마 일반적인 유틸리티나 옵사이트 같은 그런 토목 시장에 진출하는 거라고 하더라도 카타르 LNG 기대해 볼 만하고요. 대우는 나이지리아 LNG 쪽에서 저게 이제 한 45억 불 정도 되는 풀잭인데 저 사업의 40%를 EPC로, 한국 기업 중에서는 최초로 EPC로 그 이제 LOI 레터까지는 받았고요. 연내에 어워드 레터 받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저게 준공되는 대로 LNG 밸류 체인에 뭐 정면으로 들어가서 이제 다음 사업들에 대해서 계속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한국의 조금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 수주는 15년부터 대폭 감소했고 15년은 아시겠지만 유가 100불 깨진 해고요. 그리고 15, 16, 17, 18, 19년까지 계속 감소했고 합쳐서 해외 수주는 300억 불 초반으로 과거 전성기 시절의 2분의 1 사이즈를 유지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중동에서 플랜트랑 토목 쪽 올라가는 거 생각해서 400억 불 이상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수준인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에 450억 불 한다 그러면 저희 해외 건설 망하냐 약간 이런 질문 받았을 것 같은데, 지금은 국내 건설사들이 해외 시장을 바라보는 게 양적인 측면보다는 질적인 걸로 조금 변화를 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쪽은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 수주는 내년에 감소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주택 시장 수주전이 굉장히 세진다는 거를 체감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남 3구역 수주 금액이 2조 원인데 12월 달에 이제 업체 선정이 예정이고 3개의 건설사가 참여를 했는데 그런 수주전들이 너무 치열해져 가지고 수주를 또 실패하면은 또 수주 실패 비용이 또 대거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남 3이나 가련이나 이런 대규모 조단위 수주전들은 지금 국내 건설사들이 주택본부 임원들 막 계약까지 들먹이면서 이제 적극적으로 추진할 정도로 영혼을 걸고 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만큼 치열하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 쪽에서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대형 건설사들이 수도권 이남으로 또 적극적으로 진출해서 수도권 이남 쪽에 원래 터를 잡고 있던 그런 중견 건설사들의 그런 부분까지 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가 가면 안 되니까 연결로 이제 자회사를 설립해가지고 자회사 설립해서 이제 지방에 가서 수주하는 그런 트렌드를 조금 보이고 있고요. 주택은 어쨌든 수주로는 내년에 좋지 않다. 그러나 토목은 내년에 아주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토목 관련해서는 건자재들도 조금 볼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토목은 한 해만 좋은 게 아니라 기성이 한번 올라가면은 4, 5년 정도 올라가니까 토목 쪽 기성 올라가는 거 관련해서는 괜찮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은 분양가 상한제를 했을 때 그 분양 물량 신규 수주 감소하고 분양 물량 감소하고 이런 정도를 넘어서 그 주택 분야의 평균 GP 마진이 5%포인트 정도 내려가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실제로 2007년부터 15년까지 분양가 상한제 했던 기간에 주택 GP 마진이 10% 미만이었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가 없었던 06년, 07년, 그리고 15년부터 19년까지는 또 15% 이상이었거든요. 이게 분양가 상한제 했을 때 GP 마진 떨어지는 이 원리는 저희가 마감 공사로 돈을 많이 버는데 마감 공사 금액이 크게 오르지 못하다 보니까 골조 공사로는 이제 버는 돈이 빤하거든요. 그래서 저런 부분 반영돼 가지고 GP 마진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건설 업종에는 굉장히 좋지 않은 그런 효과입니다. 저는 15년 4월에 그 인덱스 레포트를 써가지고 분양가 상한제 자율화가 됐을 때 그때 주택 관련주 전부 사자 약간 이런 풀리포트 냈었고, 15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제가 썼던 차트가 이 차트였는데 분양가 상한제 풀리면 주택 GP 마진 5% 올라간다. 그래서 분양 물량도 많아지고 마진도 올라가니까 복수로 좋아져서 멀티플라이로 좋아져가지고 주택에서 한 3천억 벌고 있으면 한 소위 7, 8천억 벌 수 있다 약간 이런 거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거잖아요. 됐는데 지금 다시 분상제 한다고 하면은, 다만 분상제를 2007년에 분양가 상한제는 전국 적용이어서 지금 분양가 상한제는 27개 동만 적용하기 때문에 전국 단위로 GP 마진이 떨어지는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되는 27개 동에 걸려있는 아파트가 84,000호나 되고, 서울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관리처분인가 이후 단계 13만 호 중에서 거의 70%를 덮어버렸기 때문에 꽤 영향력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은 아니라도 소폭 내려가지 않겠는가 해서 네거티브한 이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건설업종을, 저도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고 건설 애널리스트로 11년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국내 건설은 2000년 이전까지는 별 볼 일 없다가 2000년대 초반에 저희 이제 지수 레버리징이 나올 때 건설주도 굉장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합산 6개사 기준으로 시가총액 6조 원도 안 되다가 45조 원 정도까지 올라갔으니까 저때 엄청난 상승이 있었고요.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시가총액이 박살났다가 해외 건설 중심으로 수주 증가와 이익 증가가 뒤따르게 되면서 건설업이 이제 해외라는 성장 동력을 갖게 돼서 2011년, 12년도를 마무리했는데, 저는 11년 9월에 데뷔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 데뷔하고 나서 호황기는 없었어요. 그냥 계속 불황이었는데 11년 9월에 유럽 재정위기 터지고 약간 이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박살났는데요. 근데 보시면은 13년도부터는 이제 합산 당기순이익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데, 저 때부터 해외 부실이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건설 섹터가 저희가 어차피 EPS랑 멀티플을 곱한다고 했을 때 디레이팅이 시작이 되기 시작한 게 13년부터였고요.
14년 9월 15년부터는 유가 100불 깨졌기 때문에 해외라는 성장원이 완전히 소실되었잖아요. 그래서 14년은 정말 암울한 해였다고 봐야지 될 것 같고요. 15년에 잠깐 반등이 나오는데 저때 주택발 호황이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 가지고는 시가총액이 충분히 올라가지 못했다가 2016년, 17년, 18년 하면서 단기순이익이 폭증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2016, 17, 18년에 주택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단기순이익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게 되고 작년이 저희 건설업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인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은 주택에 대한 규제는 많았지만 또 대북 관련해서 또 북한이라는 이슈가 싱가포르 회담 이후에 4월 달부터 갑자기 생기면서 건설주가 리레이팅이 되었었는데요. 북한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이제 소거가 되면서 지금은 다시 디레이팅이 시작이 되고 있죠. 이런 국면에서 건설사의 단기순이익이 장기적으로 하향 추세를 기록할 거라는 그런 인식, 특히 이제 주택이 지금 현재 합산 3조 원 이상의 이익은 주택에서 내고 있는데 그 이익이 점점 내려갈 거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결국 건설주 주가가 좋으려면 멀티플이 올라가야 되는데 멀티플은 성장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성장성은 해외에서 얼마나 양적으로 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장에 설득이 가능한가 부분을 시험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아주 양호한 주가 흐름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성장성을 시장에 표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멀티플 프리미엄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게 시장 쪽에서는 중동시장 컴백하는 거 그런 부분 말씀드린 것하고 상품 쪽에서는 LNG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두 회사를 추천드리겠습니다.